삶에서 가장 명예로운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세상 참 험하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안 그래도 퍽퍽한 세상살이에 이런 얘기까지 종종 듣고 살다 보면 보이는 사람 모두가 경계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생활 속 따뜻한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이웃들이고 바로 이분들이 있어서 험하기만 하다는 이 세상이 그래도 여전히 정겹고 살맛나는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국민일보 아직 살만한 세상팀에 제보된 이야기들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프롤로그에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 10,000원 지하철. 유모차에서 계속 우는 아이를 달래는 난처한 표정의 엄마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길이었다. 안양역에서 용산역까지 12정거장. 30분 이상 걸리는 터라 내내 아이를 안고 있기는 버거웠다. 승객들로 빼곡한 지하철에서 아이 울음을 멈추려고 엄마는 무던히 애를 썼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엄마는 승객들의 짜증어린 눈길과 마주칠까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아이만 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뒤적이더니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틀어 유모차 앞에 놓았다. 대학 점퍼를 입은 여성은 앉아있던 자리를 아이 엄마에게 양보했다. 덕분에 엄마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상태를 살피며 갈 수 있었다. 아이가 보채다 신발이 벗겨졌을 때 주워서 신겨준 사람도, 우여곡절 끝에 용산역에 도착했을 때 엄마와 유모차에 앞서 출구로 향하며 길을 터준 사람도 이름 모를 승객이었다. 2018년 3월 13일 저녁, 엄마는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었다. 아기 신발 주워주신 분, 아까는 경황이 없어 손만 보고 인사했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아침 엄마는 지하철을 타야 하는 사정과 타도 될까 하는 걱정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출근 시간에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에 탔을 때 날아올 눈총을 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을 테니까. 지하철 승객들은 엄마의 걱정을 기우로 바꿔놓았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뜻밖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아이의 엄마가 인터넷에 접속했듯이 그런 모습을 접한 이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요즘 세상이 좀 팍팍하지만 이런 일도 있더라. 이래서 아직 살만하다는 것 같더라. 아직 살만한 세상은 그래서 시작됐다. 고단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마음에 입은 상처로 힘겨운 이들에게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가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2017년부터 시작된 국민일보의 아직 살만한 세상 속 이야기는 소소하고 주인공은 평범하다. 뉴스에 나올 법하지 않은 사람들의 뉴스일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차곡차곡 적다 보니 제법 쌓였다. 어느샌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윗집에 이런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하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런 사연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있었다. 마치 이 소소한 이야기가 세상의 격가지를 넘어 줄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듯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비범한 슈퍼맨이 아니라 평범한 이들의 평범한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이 책을 통해 작은 위로의 말들이 결코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도 전하고자 한다. 이 책에는 67편의 아름다운 실화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 몇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근길 4호선의 위로. 다음 역은 동작역입니다. 2019년 6월 11일 오후 6시 40분쯤 한강을 지나는 지하철에는 퇴근길 승객이 잔뜩 타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행 열차가 이촌역을 지나 동작대교를 반쯤 건넜을 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평소 듣던 녹음방송이 아닌 승무원의 육성이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게 있었다면 열차에 모두 놓고 내리세요. 제가 다 싣고 가겠습니다. 남은 하루는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일상은 시간의 흐름도 왜곡하는지 1년은 참 빨리 가는데 하루는 무척 길게만 느껴진다. 그런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얼굴 모를 승무원의 한마디는 가볍지 않았다. 그 열차에는 성균관대에 다니는 22살 신씨가 타고 있었다. 요즘 청년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안다. 창밖으로 멍하니 한강을 바라보다 방송을 들은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울교통공사에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방송 덕분에 상쾌하게 집에 간다라는 감사 문자를 보냈고,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서는 지하철에서 울 뻔했다라고 글을 남겼다. 댓글이 여럿 달렸는데 신씨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도 그 방송을 들은 적 있다거나 저녁에 그분 열차를 타면 하루가 편안하게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글을 보고 연락한 기자에게 신씨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를 걱정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주니까 아는 사람의 응원보다 더 힘이 났다. 맞아, 다들 열심히 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다. 한강을 바라보며 그 방송을 들으니 마음이 더 울컥하더라고요. 4호선 지하철이 서울 도심 아래에서 유일하게 땅 위로 나오는 때가 한강을 건널 때다. 단조로운 지하 구간에서 휴대전화만 쳐다보던 이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특히 해질녘의 한강은 아름답지만 왠지 스산하기도 해서 바라보고만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의 회로가 저절로 돌아간다. 바로 그 시점에 승무원은 안내방송 스위치를 올린 것이다. 대중교통 하차방송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잘 챙기라라는 문구가 공시처럼 들어가는데, 속상한 건 모두 두고 내리라라고 뒤집어서 제가 다 싣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문장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을 때 꺼낼 수 있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다. 하루 중 언제 방송을 해야 할지, 어디서 스위치를 올려야 할지, 마이크에 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승무원은 많은 시간을 들여 깊이 고민했을 게 분명하다. 비와 치킨 사이. 2020년 여름은 마른 날이 별로 없었다. 50일 넘게 장마가 이어졌고
태풍이 연달아 발생했다. 코로나 블루에 장마 블루까지 겹쳐 한층 가라앉은 마음을 달랠 방도가 없었다. 여행도 운동도 여의치 않은 터라 살찌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와 장마에 외출이 쉽지 않았으니 배달시켜 먹는 것이 가장 수월했다. 비 오는 날에 배달 음식. 얼핏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날씨와 배달의 조합은 어느 소설가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그는 장마가 끝나갈 무렵 한 일간지에 칼럼을 쓰면서 비가 오는데 음식을 배달시켜도 될까? 라는 질문을 놓고 그의 고민을 길게 적었다. 그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비가 오건 그렇지 않건 배달기사의 안전운행은 오로지 그가 신경 써야 할 몫일까? 그게 아니라면 배달기사가 빗길을 달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음식을 주문했다면 그의 안전에 대해 우리도 약간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해마다 여름엔 비가 왔고 그럴 때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 2017년 7월 22일 비 내리는 중복에 몸보신할 방법이 달리 없었던 20대 청년은 치킨을 배달시켰다. 청년은 치킨을 들고 빗길을 달려온 배달원에게 음료수를 한 캔 건네며 말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주문해서 죄송해요. 음료수를 받아든 채 배달원은 돌아갔고 청년은 치킨을 먹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청년에게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발신인은 그 치킨집 주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치킨집이에요. 며칠 전 제 남편이 배달 갔는데 친절하게 음료수를 주셨다고 해서요.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뇌출혈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치킨집을 하게 되었어요. 배달하러 가면 말이 어눌하니까 술 마셨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게에 항의 전화도 오고 면박을 당하기도 해서 많이 좌절해 있었는데 손님께 음료수를 받고 들어와서는 감동했다고, 다시 용기가 난다고 하네요.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서 소설가의 칼럼 말미에는 이런 단락이 있었다. 비와 배달 사이에서 갈등하다 보면 이쯤에서 어떤 태도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최소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그게 제일 무난한 마무리인 것 같은데 그런 주장도 나는 가끔 영 비겁하게 느껴지는 거다. 결국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자기 만족만 얻는 것 아닐까? 소설가의 말처럼 비 오는 날 배달원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빗길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닐 테니 위험할 텐데 하면서 주문하는 것과 별 생각 없이 주문하는 것에는 아무 차이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저 치킨집 배달원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비 맞으며 배달하는 이에게 청년이 미안해하며 건넨 한마디는 배달원이 평소 들었던 말과 조금 달랐고 그를 짓누르고 있던 좌절을 용기로 바꿔줬다. 청년의 마음가짐에서 나온 말과 그것이 낳은 뜻밖의 효과. 그 덕에 시작된 청년과 여주인의 문자 대화는 조금 더 이어졌다. 빗속에 배달시켜서 죄송한 마음에 작은 음료수를 드렸던 건데 부끄럽네요. 많이 건강해지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비 오는 날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월에 입대하는 학생인데 군대에 가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멋있네요.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휴가 나오면 들려요. 시원한 맥주 한 잔 드릴게요. 엄마의 맞춤법. 부침개. 2018년 6월 그는 시골의 엄마 집에 다녀와서 음식이 잔뜩 담긴 비닐봉지를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봉지의 겉면에는 부침개라고 적혀 있었다. 음식을 비닐로 싸고 그 위에다 부침개라고 쓴 종이를 명찰처럼 얹고 종이가 도망가지 않도록 다시 비닐로 한 번 더 싸놓았다. 음식은 누가 봐도 부침개였다. 이것만 봐도 몇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엄마는 명찰이 필요할 만큼 많은 종류의 음식을 아들의 손에 들려보냈을 것이다. 척 보면 알 수 있는 음식에도 명찰을 넣은 걸 보니 자식이 집에 가서 정리하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했을 것이다. 부침개를 부침개라고 쓴 걸 보니 평생 자신보다 자식을 위해 살아왔을 것이다. 그는 집에 도착해 어머니가 준 보따리를 풀어보고 웃음이 먼저 터져나왔다고 했다. 맞춤법의 기발한 파괴 앞에서 아주 자연스러웠을 그 웃음 뒤로 묵직한 무언가가 찾아왔던 모양이다. 끝에 가서 이런 말을 붙여놓았다. 못난 아들, 어머니 덕에 잘 먹고 있습니다. 배움이 사치일 수 있었던 시절을 살아온 세대는 온몸으로 가족을 지켜야 했다. 자신보다 나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그들이 택한 방법은 나를 희생하는 거였다. 산문집 지독한 하루를 펴낸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씨는 병원에 실려오는 노인들에게서 그런 삶의 단면을 목격한다고 했다.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그는 항상 많이 아파요? 라는 말로 진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질문하면 대개는 자신의 아픔을 설명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을만 하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곧 숨이 멎을지도 모르는 이들이 자식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 아픔을 묻어둔다.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조사는 여러 나라에서 실시됐다. 미국인은 통증에서 벗어난 죽음을, 영국인은 익숙한 환경에서의 죽음을, 일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꼽았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팀이 2016년 국내에서 4천여 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았던 답변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었다.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의 안녕을 말했는데 유독 한국인만 살아있는 가족의 평안을 좋은 죽음의 잣대로 여겼다. 죽음을 앞두고도 나보다 가족을, 더 정확히는 자식을 걱정하는 이들의 앞선 삶이 어땠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인생을 희생이라 읽으며 견뎌왔을 게 분명하다. 응급실 의사가 참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노인에게서 그런 삶을 보았듯이 아들은 정성껏 포장된 부침개에서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읽었다. 이 사연을 전한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억하는 엄마의 언어를 꺼냈다. 우리 엄마는 해질녘 커피를 마셔요. 우리 엄마는 K택시를 타세요. 우리 엄마는 데일밴드 잘매라고 하세요. 엄마가 부침개라면 부침개인 거다. 먹어봤는데 부침개보다 부침개가 훨씬 맛있다. 설거지를 이제 설거지라고 하듯이 부침개의 표준어도
머지않아 부침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엄마의 맞춤법을 응원하기도 했다. 부침개 대신 부침개를 싸주는 분들이 있어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다들 아는 듯했다. 동승자가 있는 택시. 2017년 12월 23일 저녁, 민정 씨는 길에서 택시를 세웠다. 지붕에 택시 표시등이 켜져 있고 앞유리창에도 빈 차라고 불이 들어와 있었다. 별 생각 없이 택시에 오른 그는 조수석에 누가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아, 이미 타고 계시네요. 빈 차인 줄 알았어요. 다시 내리려고 하는데 연로해 보이는 택시기사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가족이에요. 민정 씨는 그제야 조수석 뒤편에 걸려있는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A4 용지만한 메모지는 비닐 커버에 담긴 채 등받이 상단에 매달려 있었다. 메모의 내용과 형태는 이 택시의 상황을 속속들이 말해줬다. 노년의 기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계속 핸들을 잡아야 하는 모양이었다. 그가 부양해야 하는 아내는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인 듯 보였다. 아내를 돌보는 일과 부양하는 일을 함께 해내려고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본 게 분명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 맡길 곳을 끝내 찾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아이를 일터에 데리고 가듯이 그도 아내를 택시에 태우고 일하러 나왔다. 그렇게 일과 돌봄을 병행하면서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정중한 메모를 걸어놓은 걸 보니 민정 씨처럼 깜짝 놀라는 손님이 꽤 많은 것 같았다. 그 메모지를 여러 번 반복해 쓸 수 있게 비닐 커버를 씌운 걸 보면 이렇게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날이 잦은 듯했다. 운전석의 할아버지가 조수석의 할머니를 무척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다. 민정 씨는 택시에서 겪은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하며 이렇게 적었다. 택시를 타고 간 곳은 멀지 않았어요.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 기사님이 아내분과 대화를 하셨어요. 기사님은 집에 빨래를 널고 나올 걸 그랬다면서 당신이 헹궈서 널 수 있겠냐 물으시고 조수석의 아내는 철없는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런 거 안 한다고 단호하게 싫어하시고 투덜거리면서도 기사님은 아내분께 계속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할 말이 없어도 아내 들으란 듯이 차를 저기로 돌릴 걸 그랬네 하면서 중얼중얼 하시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기사님 휴대전화가 걸려 있었는데 바탕화면에 아기 3명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24일에 오는 거냐 25일에 오는 거냐 뭘 사줘야 좋겠냐고 물으시더군요. 손주들 선물을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금방 내리긴 했지만 크리스마스 무렵에 만난 두 분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오지랖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위도새 앞자락을 일컫는 말인데 이 일 저 일에 관심도 많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하죠. 오지랖이 넓어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주변 사람들을 소, 닭 보듯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만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일처럼 나설 수 있는 오지랖쯤은 좀 떨고 살면 어떨까 싶네요. 어찌 보면 이 책의 주인공들도 용기를 내어 오지랖던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